안녕하세요.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저는 서울대 편입 합격 출신으로서 지난 6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스카이 편입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려대학교 편입 전형이 작년에 조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올해 편입 합격했던 고려대 편입 합격생들과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일부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떠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냐면요, 원래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편입에 있어서 공인어학 점수는 대부분의 학과가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일부 학과들은 공인어학 점수를 최저 기준이 없어도 제출 안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사실 연세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 대부분은 공인어학 점수가 필수였다라고 여겨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고려대의 경우에는요, 공인어학 점수를 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전형을 바꿨고요, 실제로 합격자들 중에서도 공인어학 점수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봤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해당 그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작년에 고려대 편입 전형 요소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좀 떴었어요. 원래 현황에 대해서는요, 보시면 선발 유형별 지원 자격 및 모집 단위별을 봤을 때 공인어학 성적 최저 기준을 충족한 자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의 차이점은 고려대는 토익을 원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대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탭스를 좀 준비를 했었고요, 연세대의 경우에는 토익과 탭스를 모두 받기 때문에 연세대만 준비했던 학생은 굳이 어려운 탭스를 하지 않고 토익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연세대와 고려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탭스를 공인어학 점수로 원래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변경이 되었었냐면요, 선발 유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 봤을 때 공인어학 성적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되었어요. 공인어학 성적이 없이도 고려대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연세대는 대부분의 학과가 공인어학 성적이 필수였지만 말이죠. 공인어학 점수를 그럼 어디에다 낼 수 있었냐? 이 제출 서류에서 보시면요, 기존에는요,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조회 동의서, 공인어학 성적표 등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나가 작년에 추가가 됐죠. 그게 바로 활동증빙 서류였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줬었고요, 최대 10개까지 총 20매를 낼 수 있었습니다. 획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학 점수를 낼 수 있었다라는 점, 필수 조건은 아니었지만 추가 증빙 서류로 내라 라고 했었고요, 자격증, 인증서, 세미나에 대한 참가 확인서 등 다양한 스펙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실제로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문과, 이과 모두 공인어학 성적이 없이 정말 합격한 사람이 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있었습니다. 일단 이과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과와 달리 실제로 전공 과목을 보는 과목들 숫자가 좀 더 많고요, 명료하게 점수로 드러날 수 있어요. 수학, 물리, 물리, 화학, 화학, 생물 이렇게 두 과목씩 시험을 좀 치는데요, 수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답이 있죠. 하지만 문과의 국어노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답도 있고 점수로 순위를 매길 수는 있다 하지만 수학,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십 명의 이과 편입 합격생들의 점수를 제가 다 확인을 하는데요, 70점에서 80점, 60점에서 70점 이런 대략적인 자신의 합격 점수를 다 알 수 있는 반면 문과 논술이 90점인지 70점인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런 필기 점수와 스펙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과 자료가 좀 더 명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학과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조사를 했고요, 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꽤 많았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 수학이랑 물리를 보는 학과들은 학과에 맞아서 좀 다르고 일반 편입인지 학사 편입인지에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0점에서 80점 이런 학생들은 합격을 좀 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제가 조사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전적대가 좋았던 분들이 아니라 학점은행제이신 분들, 지방대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이과에 한해서는 합격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적대 학벌이나 학점이나 그런 다양한 스펙에 비해서는 1차 필기시험 점수가 압도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1차 필기가 60%, 서류가 20%, 면접이 20%였는데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필기가 60%, 서류가 40%잖아요. 그래서 1차 필답고사가 이과의 경우 고대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맞지만 이 40%에 대해서 그럼 던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험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40%의 준비를 하는 게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스펙을
넣으시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잘 작성하신 상태에서 일반 편입 또 원래 고대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과에서는요, 이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논술을 대부분 봐요. 근데 고대 국어 논술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다고 보기 힘듭니다. 원래 기존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탭스를 무조건 봐야 됐기 때문에 탭스를 보기 싫으신 분들, 근데 고등학교 때 국어 논술을 해보신 분들,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급하게 논술에 대해서 결정하신 분들은요, 연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 토익은요 2학년 때 있는 사람도 많고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때 학사 졸업하기 전에 있던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요, 연세대가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조금 자유로웠지만 작년에 아예 공인어학 점수가 폐지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전적대를 논술로 들어갔거나 학과에서 논술 혹은 글쓰기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들어서 이 논술에 대한 글쓰기 능력이 조금 자신 있는 분들, 뒤늦게 이러한 고대의 편입 전형을 아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영어 점수가 없이 논술을 잘 보시고 학사 편입 혹은 이렇게 합격하셨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학과도 거의 40, 50대 1에 해당할 만큼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아예 없이 논술만 하나만 갖고 그냥 도전하기에 조금 쉽지 않았지만요, 저도 지금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확인하는 입장에서 고려대 논술을 공인어학 점수가 없어도 되네 하면서 갑자기 준비하신 분에 한해서 합격했던 사례는 있지만 공인어학 점수를 그래도 대부분 준비를 하는 건 맞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인어학 점수를 올해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공인어학 점수는요, 최저 기준이 없지만 본인의 좀 최소 기준치를 세워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인어학 점수가 폐지가 되었던 고려대 편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게 유지가 될지 되살아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험을 보기 몇 달이 남은 시점이라면 그래도 공인어학 점수를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급하게 준비하시는 입장이고 내가 이 편입이 메인이 아닌데 고려대 국어 논술이 조금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면 논술을 잘 보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 편입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